이번 단어는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사각형 친구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특징에 따라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특징을 이해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수직, 수선 이런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수직을 알고 수선을 그어볼까요? 자, 수직이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납니다. 자,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렇게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어때요? 안 만나는 것 같지만 직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끝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끝점이 없이 영원히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두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쭉 연장된다라는 것까지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보이는 부분에선 안 만나지만 쭉쭉쭉쭉 연장하면 여기에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나 다양하게 만나는 상황 중에서 만났을 때 뭐가 생기냐? 바로 각이 생깁니다. 몇 개가 생기냐? 4개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자, 뿅뿅뿅뿅 4개 생겼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4개의 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4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요.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직, 수선 헷갈립니다. 그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그림으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꼭 얘네들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만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면 이들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선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두 직선에다가 이름을 붙여줄게요. 직선 가랑 직선 나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친구 있잖아요. 친구.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듯이 이 가 입장에서 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인 거예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쟤는 내 친구예요 말하듯이 나는 가의 수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 입장에서는 가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니까 가는 나의 수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직선이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직각이라는 거는 우리 90도잖아요. 자, 그래서 90도다.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직각, 이 수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보이는 화면에서도요, 어때요? 직각이 4군데나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도요, 직각을 볼 수 있고요. TV, 책상, 문, 창문. 아니,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둘러봐도요, 정말 우리 수직인 관계인 두 직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선을 내가 그어보고 싶다. 어떻게 그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각도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한 직선, 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에 수선을 그으려면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요? 딱 1개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한 직선에 대한 수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긋느냐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직각을 자, 이렇게 딱 기준이 되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삼각자를 보면은 이 직각 부분이 있죠.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각을 낀 2변 중에 한 변을 여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을 따라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도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직각이라는 게 몇 도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선을 그릴 위치에다가 먼저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줍니다. 자, 이 점을 기억,
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각도기를 대고 90도가 되는 점을 찾아서 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눈구미에 점, 니은을 찍어볼까요? 그 다음에 각도기를 빼면은 이제 점만 남겠죠? 그래서 자를 통해서 점 기억하고 점, 니은을 직선으로 이어주면 이 각이 90도 아니겠어요? 그럼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가 되는 거니까 아, 한 직선에 대한 내가 수선을 그을 수 있구나. 자, 두 가지 방법, 삼각자 이용하고 각도기를 사용하여 수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삼각자도 없고 각도기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공책이나 책이나 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필통에 넣고 다니는 자도 여기가 이제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자 대신에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려봐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 확인해 볼게요.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곳을 모두 찾아 자,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자, 누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직각으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도 직각 90도고 여기도 직각. 만나서 생기는 4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랑 만나서 직각 됐습니다.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볼 수 있어요. 평행선을 알고 평행선을 그어볼까요? 자, 평행선이 뭔지 평행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행하다라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자, 위로 이렇게 올려도 좋습니다. 두 팔이 마치 뭔가 마법을 부려서 뿅 직선으로 선생님 가운데 손가락에서 빡 밧줄이 다 간다고 했을 때 어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만날 거예요. 즉,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라고 하고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한 두 직선,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란히 하라고 그랬는데 대체 두 직선이 정확하게 평행하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나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직선에 수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그을 수 있죠. 그죠? 그 중에 딱 2개만 그어본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면 얘네들은 아무리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연장해서 끝까지 그려도 절대 안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기찻길 본 적 있어요. 기찻길에서 이 철도 있죠? 그것이 서로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 납니다. 그죠? 아무리 뻗어나가도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쵸? 자, 이처럼 두 직선은 안 만나요. 그럼 이렇게 안 만나는 두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특별하게 붙여줬어요. 아, 니네 서로 안 만나? 그래, 두 직선을 너희 평행하다라고 불러줄게.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자, 선생님 보고 있는 이 모니터에서 평행선이 몇 쌍 있나요? 이렇게 위아래 한 쌍 있고요. 양옆에 얘도 평행하죠. 한 쌍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직사각형, 여기가 직각,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쭉 연장했을 때 이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쌍? 2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행선을 직접 그어보도록 하죠. 준비물은 삼각자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 긋기. 하나의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 한 직선의 수선은요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직선의 역할을 하도록 삼각자가 근데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직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정 삼각자 있죠? 얘를 딱 놓고 얘가 바로 이 직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삼각자 하나를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 부분에 이제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이 되도록 놓고 여기에다가 그려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 직선에 대한 수선 그려졌어요. 그다음에 얘를 이동해요.
얘를 이동해요. 얘는 고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쯤에다가 이렇게 또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직각이죠. 그럼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정된 이 직선에 대한 수선 두 개가 그려졌어요. 한 직선에 대한 수직인 두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떼면은 얘네들만 이렇게 나란히 있죠.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평행선 그렸죠? 좀 더 이렇게 이제 더 떨어지게 그리면은 얘를 더 아래쪽에 그리면 됩니다. 좁게 그리려면은 얘를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자, 고정 삼각자의 한 변을 직선에 맞추고 이동 삼각자를 그 변을 따라 움직여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삼각자를 사용하여 점 기역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선 긋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중에 하나의 직선은 이제 기준이니까 자를 대고 딱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봐요. 자, 한 직선에 대해서 평행선 그릴 때 내가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무수히 많잖아요 또. 그죠? 나는 이쯤에다가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겁니다. 얘를 점 기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바로 여기에 고정 삼각자를 다음과 같이 이 점을 지나고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이 이렇게 기준 직선에다가 맞닿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정입니다. 자, 이동 삼각자 하나를 가지고 자, 직각을 낀 두 변이 한 변은 이 고정 삼각자에 대고 다른 한 변은 점 기역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뗐을 때 다음과 같은 점 기역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얘랑 기준 직선이랑 평행하게 말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말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 흘려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직접 활동을 해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다시 꼼꼼하게 잘 읽고 우리 친구들이 삼각자 준비해가지고 직접 평행선 그려보세요. 자, 정리! 고정 삼각자의 한 변을 직선에 맞췄습니다. 다른 한 변이 점 기역을 지나도록 놓아줘요. 그 다음 그 변을 따라 점 기역까지 이동 삼각자를 움직여 평행선을 그어주는 방법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삼각자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는 같지만 처음 시작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차이점도 느끼면서 직접 활동을 통해서 평행선 그려보세요. 좋아요. 문제. 네모난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삼각자 두 개로 막 이렇게 그었어요. 선들이 막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1번. 평행선을 그을 때는 한 직선에 무엇인 두 직선을 긋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행선 그을 때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줍니다. 자, 평행선을 잘못 그은 건 누구냐? 가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하나는 그었거든요. 다른 하나도 삼각자도 잘 됐어요. 근데 이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얘를 비스듬하게 그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평행선이 아니죠. 나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잘 그어줬고요. 다도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잘 그어줬습니다. 그럼 잘못 그은 것은 바로 가구나 라는 것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거리라는 거는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저기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지?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마음의 거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사실 길에서는 뭐 이쪽 길로 고속도로로 가던 이렇게 가던 달라질 수 있어요. 거리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이제 가깝게 갈 수도 있지만 수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누가 재더라도 똑같은 길이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직인 선분을 그었을 때 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평행선이 뭐예요? 두 직선이 서로 아무리 연장해도 안 만나는 두 직선을 말해요. 그럼 평행선 그릴 때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얘네들이 서로 안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두 직선은 먼저 한 직선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얘랑 평행한 직선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죠? 뭐 가하고 나, 다라고 해보세요. 가와 나 평행합니다. 가와 다도 평행하고요. 근데 가하고 딱 한눈에 봤을 때 누가 더 가까워요? 직선 나가 다보다 가에 더 가깝죠. 그러면 가깝다, 멀다. 아, 이거 수학에서는 이렇게 가깝다, 멀다, 뭐 눈찜작 안 되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바로 거리입니다. 가에서 다까지의 거리, 이렇게 수선 그어줘서 이 길이가 거리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 수선을 그어줘도, 여기에다 수선 그어줘도, 여기에 수선 긋고 여기에 수선 그어줘도 모두 다 어때요? 같아요. 누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재도 다 같게 나와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의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 알려면 여기 직각이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얘랑 평행하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 여기가 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꺾여 있는데 이렇게 수선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선 그어주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얘랑 평행하지만요, 또 평행한 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얘도 평행해요. 그죠? 여기 직각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연장했을 때 이때 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합한 게 바로 얘랑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 바로 두 직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자가 필요하겠죠? 직선 가에 자의 눈금 0이 겹치도록 수직으로 놓은 후 직선 나에 맞닿는 자의 눈금을 읽습니다. 0에서 2까지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2cm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어주는 거 거리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것도 당연히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을 이어주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이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뭐 가 마을이라고 해보세요. 여기가 나 마을인데 이렇게 평행하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두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 거고 지그재그로 재밌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쉬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지만 가장 짧은 거리, 가까울까라는 거는 당연히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을 이어주는 무수히 많은 모양의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이기도 해요. 아셨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가와 나를 이어주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요. 그게 수선을 내린 거라고요. 지금 3cm 비스듬하게 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은 아이코 이렇게 딱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수선 그은 거죠. 얘도 비스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2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